안녕하세요, 만들입니다. 오늘 만들 영상은 갤럭시 Z 폴드2 케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가장 먼저 찾는 액세서리가 바로 케이스죠. 100만원짜리 스마트폰도 기스가 나거나 깨지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240만원짜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갤 폴드2를 사용을 하면서 구매했던 케이스 5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피겐 신핏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한 케이스 중 가장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케이스의 장점은 정품 케이스와 다르게 앞, 뒤 모두를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전면 케이스에 논슬립 패드가 있음에도 케이스가 계속 옆으로 밀립니다. 주머니에서 꺼낼 때 자주 밀려있는 모습인데 이러면 오히려 케이스가 계속 움직이면서 기기에 미세기스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케이스 힌지 부분에 이 프레임이 덜렁덜렁 거리는 게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딩 하면서 케이스와 기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역시 미세기스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케이스는 일반 플라스틱인데 어설픈 브론즈 색상 덕분에 엄청나게 조잡해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기기의 외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피하셔야 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면 케이스 힌지 부분이 두껍고 넓기 때문에 제스처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사용 시 뒤로 가기 제스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삼성의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앱을 열고 인식 영역을 넓혀주면 케이스가 있더라도 제스처 인식이 원활하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폰을 접으면 화면이 좁아지는데 이 좁은 화면에서 많은 부분을 제스처 인식 영역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면을 옆으로 넘길 때 제스처가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피겐 신핏 케이스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사은품으로 수령한 폴리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은품으로 받은 케이스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기기에 딱 맞는 핏감으로 제작이 되어서 일체감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스트랩이 있어서 양손에 짐이 많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면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힌지 부분이 살짝 말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옆으로 밀리거나 들뜨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케이스고요. 하지만 저는 이 케이스를 한번 써보고 그 뒤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케이스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탈부착 시 기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끼우고 빼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이때 나는 소리가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서 스트랩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트랩은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이런 스트랩을 단다고 한다면 한 손 조작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용도나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함일 텐데 이 스트랩은 미끄럼 방지도 안 되고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 때문에 자동차 거치대에 거치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기왕 이렇게 만들 거라면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이나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건 폴리머 케이스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모든 서드파티 케이스의 문제점인데요. 폴리머 케이스는 사은품이라고는 하나 삼성에서 나오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조사와 다를 게 없는 두께와 무게감은 정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케이스는 폴라핏 에어라인 폴리스 커버입니다. 그냥 가장 무난한 투명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는 투명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드린 슈피겐 신핏 케이스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앞뒤를 모두 커버해주면서 전면 케이스의 간섭으로 제스처 인식이 불편한 것까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앞서 슈픽앤심픽 케이스의 단점을 나열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형태를 가진 모든 서드파티 케이스들의 공통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투명 케이스지만 갤폴드2의 원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모두 케이스를 씌우면은 어떤 케이스를 씌워도 우리의 폴드2는 무전기 또는 둔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출근과 같이 여러가지 환경에서 스마트폰이 손상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환경에서만 케이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 정품 아라미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삼성에서 출시한 정품 케이스로 사실 저에게 케이스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저는 아라미드 케이스를 꼽을 것입니다. 일단 16g으로 정말 가볍고 두께 또한 정말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 그립감이 정말 좋은데요. 디자인 역시 크롬 패턴으로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스탠드 부분 역시 최대한 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 카메라 부분보다 스탠드 부분이 살짝 더 높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건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경우 생각보다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스탠드가 없으면 따로 스탠드를 챙기거나 폴드를 접어서 반쪽짜리 화면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 아라미드 케이스는 자체 스탠드로 밥을 먹거나 설거지를 할 때 메인 디스플레이로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든지 좋은 것은 그만큼 비싸기 마련이죠. 이 케이스의 가격은 약 6만원대로 다른 케이스보다 조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면 케이스 없이 후면 하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6만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탠드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얇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뚝 하고 쓰러집니다. 불안해서 어디 써먹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색상의 선택지가 없이 검은색 하나만 나온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는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아라미드 케이스도 3가지로 출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보호필름 스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생폰의 느낌을 살려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케이스와 달리 충격에는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기스는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폰을 잘 안 떨어뜨리는 분들에게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필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먼저 폰을 떨어뜨리는 건 솔직히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안 떨어뜨릴 거라면 애초에 케이스 필름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로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웬만한 금손이 아니라면 시도하다가 날려먹은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필름 끝면에 먼지가 붙어서 나중에 필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열 처리를 잘 하더라도 디자인 패턴 앞쪽에 코팅이 잘 벗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필름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갤폴드2의 경우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두껍기 때문에 힌지 부분도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지 부분에 충격이 갈 수가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측면 힌지 부분은 저는 필름을 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5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케이스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